자, 오늘은 장기 투자, 어떻게 하면 확실히 망할 수 있는지, 혹은 성공할 수 있는지, 항상 이기는 경우와 지는 경우의 차이는 도대체 뭔지, 뚝배기 깨러 진실의 방으로 가봅시다. 오늘 특히 투자 열심히 하시는 20, 30대, 40, 50대 남성분들 헬멧 준비하세요. 자, 봅시다. 올해 7월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 성적표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해외 주식 수익률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인 투자자 290만 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19세 미만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일단 해외 주식,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은 어떨까요?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 또한 19세 미만 투자자가 가장 높았다. 다른 연령대는 모두 손실을 봤지만 19세 미만 투자자만 유일하게 수익을 거뒀다. 당연히 미성년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성장성보단 안정성을 중시한 종목들이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자, 계속 가보시죠. 또 다른 기사입니다. 여긴 데이터 소스가 KB증권이고요. 올해 상반기 10대도 아니죠. 10대 미만 영유아 투자자들이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수익률 꼴찌는 60대로 집계됐다. 노년층의 경우 단기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등락폭이 큰 종목을 매수하면서 수익률이 고꾸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수익률이 높았던 자녀들의 계좌는 해외 우량주를 사서 묻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자, 여기까지가 2024년의 기사고요. 그런데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3년 연말의 기사입니다. 19세 미만 투자자 개인 수익률 1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낮아졌다. 여기 보이죠? 또한 자산 구간별로 봤을 땐 오히려 자산이 큰 고액 투자자가 가장 높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기사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자산이 작으니까, 쥐꼬리니까 오히려 위험한 투자를 해야만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21년으로 가봅시다. 수익률 1위는 자녀 계좌, 비결은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는 것. 역시나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2019년, 20년, 그리고 21년까지 3년 연속 수익률 1위는 역시나 18세 이하였습니다. 반면 수익률 꼴찌는 30대가 기록했다. 횡보장에서 빈번한 매매를 거듭하며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70대 이상을 제외하면요. 30대, 20대, 30대가 계속해서 꼴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꼴찌와 다른 점이 뭐냐? 포트폴리오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국 종목의 선택과 투자 기간 등이 수익률을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언론사의 분석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횟수, 회전율이 이들 연령층의 수익률을 갈랐다고 분석한다. 10대 주식 계좌의 경우 우량주를 매수한 이후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다. 반면 20, 30대는 단타 성향이 가장 짙은 연령층으로 잦은 매매를 하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비슷한 양상은 지난해에도 나타났다. 2020년이란 얘기죠. 20대 남성의 수익률이 가장 낮았고 그들의 회전율은 무려 6,800%였다. 계좌 잔고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6,800만 원어치의 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돌리고서 최악의 수익률을 냈던 겁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사부턴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전율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19세 미만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바꿔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Y축은 수익률, X축은 회전율입니다.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익은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10대, 회전율 22%면요. 그냥 꾸준히 매수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봅시다. 올해 초 기사고요. 작년 주식 고수, 연령은 10대, 성별은 여성이었다. 19세 미만 투자자들의 회전율은 전 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하지만 수익률은 가장 좋았죠. 잦은 매매가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회전율이 낮아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되더라. 세대별 자료를 분석해보면 수익률과 회전율은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보인다. 여기 보이시죠? 그렇게 난리 칠수록 수익률은 뚝뚝뚝 더 낮아집니다. 23년의 또 다른 기사입니다. 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매매가 잦았던 50대 투자자는 수익률 꼴찌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두 연령의 상위 종목군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회전율이 변수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은 종목으로도 수익률은 천지 차이입니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10대 회전율이 가장 낮았지만 수익률은 가장 높았고요. 성별에 따른 차이도 보이죠. 특히 남자분들 그렇게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회전율은 크게 높아지는데 수익률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난리를 치면 칠수록 수익률은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다음 기사로 가봅시다. 성별로 봤을 땐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회전율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지만 오히려 투자 수익률은 여성이 월등히 높았더라. 공격적인 성향보다 안정적인 성향이 더 수익을 낸다는 뜻이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20대 남성. 20대 남성의 회전율은 무려 838%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았으나 수익률은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20대를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정말 어마무시하죠. 반성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매 방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권고했다. 시장의 방향성이나 종목의 움직임은 개인이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데도 가끔 맞출 것 같다는 착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매매를 해보면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으니 빠르게 한계를 인정하고 투자 패턴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기 계신 분들 듣고 계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하면 뭡니까? 가장 잘하는 계좌 10대, 10대, 10대 미만 영유아 투자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찾아봐도 10대 혹은 영유아를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가끔 이겼다 해도 오히려 60대, 70대였죠. 20대, 30대, 40대, 50대는 사이좋게 순서대로 계속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투자 성패를 가른 가장 큰 요인은 회전율이었다. 오히려 회전율이 높아질수록 수익률은 떨어지더라. 이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죠.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다시 말해서 인내심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걸 한 달, 1년에 수십 번씩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죠. 제발 그냥 사세요. 아니면 그냥 주무세요. 자, 그리고 종목이 그렇게 중요했나요? 아니죠. 1등과 꼴찌의 종목 똑같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살펴봤었죠. 똑같은 S&P 500에 투자해도요. 노후 대비용 연금저축 펀드.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요. 같은 종목으로도 수익률이 더 높아집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스닥에 투자해도요. 장기 투자에 자세를 갖춘 투자자들이 항상 더 좋은 수익률, 더 좋은 수익 투자자 비율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량주를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을 신중히 종목을 골라서 자주 매매하지 않고 낮은 회전으로 우직하게 꾸준히 들고 가는 것, 장기 보유하는 것, 그게 바로 해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 투자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안정성을 중시한 종목, 해외 우량주,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서 묻어둔다. 우직하게 들고 간다. 꾸준히 보유한다. 자, 반대로 어떻게 하면 망하나요? 단기간 수익을 위해서
단기 시세 차익에 집중하는 경향, 등락폭이 큰 종목을 매수, 높은 회전율, 반복적인 매수 매도. 그러니까요, 투자는, 특히 장기 투자는 이렇게나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좋은 종목을요, 그냥 꾸준히 사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저 끊임없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합니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보면요, 뭐가 달라지나요? 결국 이것들 핑계 대면서 또 샀다, 팔았다. 새로운 종목 찾아서 기웃거리고 그냥 여기저기 노이즈만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부족한 내 의지가 아니라 남 탓, 종목 탓 하려고. 근데 제가 보기엔요, 그냥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 진짜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에 정말 끝없이 동의해요. 이렇게 인내심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 좋아졌나요? 아니죠. 다 졌죠. 그냥 가만히 샀던 5살짜리, 15살짜리 계좌한테 다 졌죠. 그렇게 난리를 치면 칠수록 수익률은 뚝뚝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 있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는 그 방향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나 스스로의 조급함,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을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결과로 내가 그렇게 난리친 모든 결과들이 실제로는 5살짜리의 수익률보다 못하다는 거.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펀드가, 혹은 과거의 실수로 안 팔았던 종목이, 주식은 나보다 한참 모르는 배우자의 종목이 그렇게 난리를 쳤던 내 계좌보다 항상 이기고 있다면 이젠 좀 제정신을 차려 보세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감정 컨트롤 못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건 사실 쉽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보람도 생기고요. 근데요, 정말 솔직히 팔고 싶을 때 팔고, 사고 싶을 때 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싸고 싶을 때 싸고, 이거 그냥 애예요, 애. 진짜 열심히 투자한다는 건요, 팔고 싶어도 참는 거고요, 사고 싶어도 또 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열심히 하는 투자, 어린 이의 투자가 아니라 어른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 투자하듯이, 혹은 내 노후를 위해 투자하듯이 최소 20년 뒤를 바라보고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투자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투자들의 성과가 항상 더 좋았다는 점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 투자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꾸준히 사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열심히 찾아보지 마시고요. 열심히 참으세요. 그게 진짜 열심히 하는 투자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뉴스, 기사, 카페, 커뮤니티, 이런 거 다 노이즈고요. 최근 주식 카페 인기 끌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장기 투자에 정말 도움되는 내용들 있을까요? 단연코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있네요. 딸내미 계좌 사상 최고네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들 그냥 읽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시장,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좋은 포트폴리오로 대비하시고요. 새로운 종목들 몰라도 됩니다. 이미 충분해요. 그렇게 정했으면요, 그냥 꾸준히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짜로 열심히 하는, 사실은 도파민에 중독된 자칭 장기 투자자 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인내하는 진짜 장기 투자자 되세요. 정말 신경 쓰일 땐 나가서 뛰세요. 힘들어서 아무 생각 안 듭니다. 하지만 결국 주식 또한 우리 인생을 위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단코 투자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요, 주식이 아니라 뭘 하든 그저 스스로의 결핍과 불안에 대한 자기 위안밖에 안 됩니다. 단타 치나 게임으로 도박하나 사실 똑같습니다.
단기적인 해소책, 미봉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현재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결국 극단적인 투자, 도파민만 가득한 투자, 끝없는 단타밖에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그게 오늘 보셨던 것처럼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 악순환으로 반복되죠.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에게, 스스로의 삶에 집중하시고 나가서 운동하세요. 내 인생, 내 몸과 마음 먼저 탄탄하게 만드세요. 투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보셨던 것처럼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짐투리였습니다.